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의약학계열 설명을 맡은 대기고등학교 교사 강대성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의치한약수 논술연형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금일은 논술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논술전형 방법입니다.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수의예과에서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입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 전체 39개의 대학 중에서 13개의 대학 정도만 논술을 실시하고요. 치의예과 같은 경우도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과 경북대학교에서만 논술전형을 실시합니다. 한의예과에서도 2개의 대학, 수의예과에서도 2개의 대학만 논술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논술전형의 인원이 굉장히 자금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논술전형은 교과 성적 역량이 굉장히 적고 논술 성적이 매우 중요한 전형입니다. 각 대학마다 논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의 논술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논술이 신설되어 있는 전형입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엔 이화여대, 그리고 한양대, 단국대 천안캠퍼스가 신설이 되었고요. 치의학과 같은 경우엔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약학과에서는 덕성여대, 경북대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형 방법을 살펴보시면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대학교들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 반영률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절대적으로 논술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 출제 분야입니다. 2026학년도 의치한약수 논술 전형 출제 분야를 살펴보시면 수리 논술로 뽑는 전형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천대, 가톨릭대, 단국대, 천안, 부산대, 성균관대, 인하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의과대학에서는 이러한 대학교들이 수리 논술로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반면에 수리 논술과 과학 탐구 영역을 보는 대학교들은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있겠습니다. 의예과뿐만 아니라 치의예, 한의예, 약학과에서 경희대학교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도 같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리 논술에 생명과학을 포함하는 대학교는 아주대학교이고요. 그리고 수리 논술에 의학 논술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의학 논술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공통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가 포함된 논술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의예과에서는 경희대학교에서 인문계열로 모집하기 때문에 사회계열과 수리 논술 포함한 논술 전형이 포함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 우리 학생이 수학에서 강점을 보인다면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보시고요. 혹시 과학이나 생명과학에 대해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다면 나머지 대학교 논술 전형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수리 논술 중 기아 포함 대학이 있는데요. 연세대 미래캠퍼스, 성균관대,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는 수리 논술 전형에 기아가 포함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기아까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또는 기아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라면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수능 끝나고 보는 전형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재수생들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의예과를 지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거 논술로서 의학학 계열에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어 결시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나 수능 유형의 문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라는 전형 자체가 단순하게 답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능 유형의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을 도출하는 과정, 즉 부분 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 원리와 개념부터 탄탄한 정리와 안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은 수학, 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재수 이상의 합격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 역시 의약학 계열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별 논술시험 유형 및 출제 경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각각 대학마다 논술 출제 경향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논술 전형 문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의 교수나 수학과 교수님들이 수리 논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이 변하지 않는 한 출제 경향이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각 대학별로 시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나에게 맞는 논술 전형이 포함되어 있는 대학을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학별 선행학습평가서와 기출문제들을 각 대학교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논술 문제 또는 선행학습평가서를 공지하고 있고요. 또는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각 대학별로 선행학습 역량평가서와 기출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6월부터 대학별 모의 논술을 굉장히 많은 대학교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가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하려는 학생이라면 대학별 모의 논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학별 모의 논술 경향들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별 논술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있으니 대학별 논술 가이드북을 확인하시어 논술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 기출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대학별로 선행학습 역량평가서와 대학별 고사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행학습 역량평가서는 대학별 고사 자료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해설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 논술 적성에 대한 문제지를 확인하시고 선행학습 역량평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을 출제했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스스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에서 실시했던 작년 논술 문제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물음을 읽고 답하여라. 문제를 확인하시면 뭔가 수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사실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함수들, 로그 함수와 ln 함수, 그리고 주기 함수 등을 제시를 하고 이 제시문에서 적분값이 만족하는 구간을 구하여라 라든지 이렇게 수학적인 역량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답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높은 부분 점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 논술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계열 문제 또한 존재합니다. 다음 제시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11만 명의 미국인이 장기 의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매년 6천 명 이상의 장기 부족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동물 장기를 인간에게 인식하는 이종인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적 이슈를 제시문으로 제공한 뒤 생명과학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알파갈 생산 단백질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이다. 알파갈 생산 단백질 유전자에 전사되는 mRNA 첫 10개 리보뉴클레이드를 방향으로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의학 계열에 관련된 이슈를 제공한 후 생명과학과 관련된 또는 과학과 관련된 문항을 풀 수 있게끔 문제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의료진은 인간화 돼지 콩팥을 의식받은 환자를 관찰하던 중 환자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소변량은 그대로이지만 심한 갈증과 입마름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이런 증상이 이식돼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환자가 보이는 증상과 추론을 의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진단할지 생명과학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서술해봐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의학과 논술 전형의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의학과 논술 전형 역시 최저학력 기준이 사합 5에서부터 굉장히 강력한 조건들을 걸고 있습니다. 사합 5에서부터 삼합사까지 다양하게 걸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경쟁률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 학교 같은 경우에 2023년도 같은 경우에 14명 모집에 238대 1, 그리고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18 모집에 157대 1 정도의 경쟁률이
경쟁률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실질 경쟁률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는 대학,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엔 총 3,982명, 2024년도 같은 경우 3,982명 지원해서 경쟁률이 398.2대 1이었다면 이 중에 최저 충족률이 한 43% 정도 되고, 그럼 실질 경쟁률은 한 14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엔 예비 번호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합격한 후 타 대학교와 중복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비 번호를 받고 빠지지 않기 때문에 충원적인 충원 번호에서 굉장히 작은 번호이다. 그래서 예비 합격을 좀 기다리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내신은 타 교과 전형이랑 종합 전형과는 다르게 2.7, 5.5, 2.75, 2.7 등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치의대, 한의대, 수의의 논술 전형의 최저 충족 여부입니다. 치의 같은 경우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엔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과목 합 4 또는 세과목 합 4를 반영하는 경희대, 경북대 존재하고요. 올해 신설된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엔 세과목 합 5등급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걸어뒀습니다. 한의회 역시 3합 4 그리고 3합 5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3합 4, 수의대 역시 3합 4, 3합 5를 최저 기준으로 많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치의대, 한의대, 수의대 역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저 통과 실질 경쟁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 최저 충족을 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치의대, 수의대, 한의대 역시 최종 합격 번호가 굉장히 예비 번호가 굉장히 작다. 즉 충원 번호가 충원이 많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학과 논술 전형입니다. 약학과는 의예과랑 비슷하게 4합 5 강력하게 거는 조건들이 있고 3합 4 그리고 3합 5의 최저 기준 충족 여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학과 역시 중앙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능 최저 충족률이 48%, 80% 이 정도의 수능 각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치한약수 논술 전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의치한약수 면접평가, MMI 면접평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